부동산 투자를 앞둔 초보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자가진단 테스트 해보시고 시작하십시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소액 투자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제 할 예정이신 분들 중에 경험이 많이 부족하거나 약간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뭔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간단하게 자가진단,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최소한의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상 이제 보실 텐데 보시기 전에 준비를 하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펜하고 종이를 준비하셔서 내가 해당 사항에 되는 곳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이제 영상 후반에는 그 점수하고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채점을 하셔서 점수 확인을 하면 되시고, 두 가지씩 나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마음에 드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총 10개의 문항, 그래서 총 100점 만점에서 나머지 이제 뒤에 진행되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니까요. 뭔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자가진단하는 테스트 겸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항입니다. 자,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인데 매매가는 5억인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15분 거리, 거의 1km 좀 넘게 떨어졌겠죠. 그렇게 좀 거리가 있지만 가격은 저렴한 3억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마음에 드시는 문항에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5억의 부동산을 선택하겠다 하시면 1-1을 체크하시고요. 적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아니다, 저렴한 게 최고다, 지하철역에서 좀 거리가 있어도 3억 부동산을 택하겠다 하시는 분은 1-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도보로 갈 수 있는 건가요? 15분? 15분 도보 거리입니다. 네. 도보 기준이.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꼼꼼히 알아보고 매수한다 하시는 분은 2-1. 그리고 나는 돈이 준비가 되면 바로 알아보고 바로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은 2-2.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혹은 본인에 맞는 성향에 있는 부분을 2-1인지 2-2인지 적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항 갑니다. 자, 첫 번째. 자주 가지 않아서 잘 모르는 지역이라도 나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3-1. 아니다, 그래도 뭐 입지를 떠나서 내가 그래도 살아봐서 또는 너무 잘 아는 지역, 그 지역만 나는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3-2를 택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예, 쉽죠? 예,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긴 할 텐데, 자, 일단 네 번째 확인해 볼게요. 나는 투자를 할 때 인프라를 다 갖춘 이미 좋은 지역, 살기 너무 만족스러운 그 지역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4-1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재는 있긴 한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거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뭐가 완성되지 않고 그렇다, 하지만 이런 곳이 나는 좋다 하시는 분들은 4-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나는 젊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1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장년층,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지역이 난 좋다 하시는 분들은 5-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할게요. 자, 나는 저층, 뭐 5층, 7층 이내에 저층 위주의 다가구나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6-1을 적으시면 되고요. 나는 아니다, 이미 그 좋은 곳들, 고층 위주의 빼곡 건물, 아파트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이 난 좋다 하시는 분들은 6-2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요. 자, 내가 이제 매수해야 될 때, 내가 이제 매수 시기를 이제 찾는 건데요.
나는 매매가가 몇 달째 떨어지고 있는 중일 때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7-1. 아니다. 매매가가 이제 몇 달째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나는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7-2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슬슬 조금 어려워지죠? 네. 자, 어느 정도 결정이 나셨나요? 그러면 이제 8번째. 아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나는 매수를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8-1을 적어주시고요. 아니다. 전세가가 오르고 있을 때 나는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8-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죠? 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정하셨으면 적어주시고 9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나는 땡땡 1동에 3억짜리 투룸빌라를 매수하겠다. 그리고 바로 옆에 같은 땡땡 2동에 5억짜리 투룸빌라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멀지도 않아요. 바로 근처고, 네. 같은 동네에 위치해 있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죠. 3억짜리 투룸빌라가 있고 5억짜리 투룸빌라가 있어요. 동은 행동동은 좀 다르죠. 네, 1동과 2동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렵죠? 네, 요거 일단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10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대지지분 5평에 신축 깨끗한 부동산을 매매가 5억에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0-1번. 그리고 아니다. 대지지분 큰 게 최고다. 대지지분 10평에 아무리 낡더라도 이렇게 오래된 구축 매매가 5억을 나는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0-2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0개의 오늘 문항이 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은데 한 2-3개 정도는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죠. 자,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들 체크를 다 하셨으면은 그 문항을 보시고 이제 점수와 함께 해설이 간단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 자, 1- 우리 지하철역 가깝고 멀고의 차이죠. 자, 가까운 걸 선택하신 분들, 가격이 좀 높더라도 그걸 선택하신 분들은 10점. 15분 거리인데 3억, 저렴한 거를 선택하신 분들은 점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건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봐도 지하철역에서 가까웠던 곳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역세권 개발부터 시작해서 신속통합, 모아타운 모든 재개발들이 역에서 가까운 걸 기준으로 삼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세권 범주가 이제 500m 기준인데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재개발을 기준으로 봤을 땐 700m까지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700m가 넘어가는 지역들은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고로 저렴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가격대가 좀 나가더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많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3억 그 저렴한 가격을 선택하셨던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격대를 떠나서 내가 현재 기준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 소액 투자거든요. 작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해당 지역에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얼마나 변할까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가 나가더라도 가깝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15분 거리면 1km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1km 이상 되는 지역들은 아마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어렵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이건 안 어려웠죠. 네, 아마 우리 오랫동안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알아보고 매수하는 분들은 5점 추가하시면 되고요. 돈이 준비가 되면 바로 매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0점입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은요, 제가 상담해보고 많이 얘기를 나눠본 결과 3개월 뒤에도 6개월 뒤에도 알아만 봅니다. 그리고 내가
3개월 전, 6개월 전에 알아봤던 그 지역들이 뭔가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접근조차 못할 정도로 가격이 높아져서 또 다른 지역을 또 찾아봅니다. 계속 밀려나게 돼요. 그런데 돈이 준비가 되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바로바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찾아보고 하다 보면 내가 알아봤던 지역이 가격이 오르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되 바로바로 준비를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자주 가지 않아 잘 모르는 지역을 선택하신 분들 10점. 내가 살아봐서 잘 아는 지역 5점입니다. 자, 여기의 핵심은요. 내가 아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가장 좋아할 곳을 찾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봐도 중심 지역 아니면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힘든 게 부동산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정확히 알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문항의 핵심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점수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3-1은 10점, 3-2는 5점입니다. 자, 네 번째. 인프라를 다 갖춘 지역 5점, 호재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지역 10점입니다. 두 군데 다 훌륭해요. 인프라를 갖춘 지역도 이미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좋긴 한데 이 부분은 소액 투자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인프라를 다 갖췄는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건 중심지보다는 좀 더 외곽이거나 수도권이 아닌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많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호재는 있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뭔가 바뀔 수 있는 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1은 5점, 4-2는 10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젊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은 10점, 중장년층이 많은 지역은 빵점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찾는 지역이어야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사람들이 찾을 거고 더 많이 인프라라던가 더 뭔가 변화 있는 것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들이 발전하고 더 관심 갖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겁니다. 지금 젊은 신혼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성세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이 변화 가능성, 발전 가능성, 고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서 5-1은 10점, 5-2는 빵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저층 위주의 다가구 다세대가 많은 지역은 10점, 고층 위주의 건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빵점입니다. 소액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을 이것도 보는 거예요. 저층 위주는 말 그대로 고층으로 올리게 되면 세대수가 늘고 그에 따른 새롭게 개발을 했을 때 뭔가 가격 상승도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가격 상승도 좀 더 높겠죠. 변화가 크니까요. 하지만 고층 위주는 이미 높게 건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리모델링 내지는 주변에 뭔가 경관 정도 바꾸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발전, 변화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6-1은 10점, 그리고 6-2는 빵점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나는 매수 시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데 조금 더 이제 확률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매매가가 몇 달째 떨어지고 있는 중일 때는 10점, 매매가가 몇 달째 올라가고 있을 때는 5점이에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점 매수와 저점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매매가가 몇 달째 떨어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건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바로 파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년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일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됩니다. 몇 달째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성비 측면, 그리고 추후에 2년 뒤를 봤을 때 조금 더 이거 가격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단순히 봤을 땐. 반대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자칫하면 내가 매수했던 시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달째 이미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시기를 따진다면 몇 달째 떨어지고 있는 중일 때가 10점으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 조금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는 건 5점을 드리겠습니다. 8번째, 반대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하겠다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5점. 아니다, 전세가가 오르고 있을 때다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10점입니다. 전세가는요, 오히려 반대로 약간 매매가랑 똑같이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기적인 걸로 봤을 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매가도 동반해서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전세가가 오르게 되는 경우엔 초반에 한창 오르다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럴 바에는 내가 매수하고 말지라고 하는 매수 수요자들이 더 많이 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서 봤을 땐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일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추후에 몇 년 뒤에 매도를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요. 네, 하지만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게 시장이 조금씩 그러니까 매수하는 것보다 관망세가 짙은 상황일 가능성도 크고, 그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와의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매수 수요자로 다시 전환돼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번째, 자, 땡땡 1동의 3억짜리 투룸빌라는 빵점, 땡땡 2동의 5억짜리 투룸빌라는 10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일단 가격 차이가 거의 더블에 가깝게 차이가 많이 나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같은 기준에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같은 연식의 투룸빌라라고 했을 경우,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곳과 아닌 곳이라는 차이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에서 가장 큰 초보자가 실수하는 게 근처여도 저렴한 거 찾고 유독 많이 저렴한 거 최저가 같은 내용의 최저가 찾는 건 옳은 방법이지만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우리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 입지 안에서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개발 가능성이 없으면 변화 가능성 또한 없기 때문에 가격이야 상승하겠지만 개발하는 곳들의 가격 상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대가 좀 나가더라도 확실히 개발할 수 있는, 내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9-1은 빵점, 9-2는 10점입니다. 제가 야박한 게 아니라 경험상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 2억씩이나 차이가 난다, 같은 내용에. 그러면 1동은 개발이 힘들 거고요, 2동은 개발이 가능하거나 높을 겁니다. 1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나 진행하다가 멈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격대가 나가더라도 확실히 되는 곳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10-1, 대지지분 5평의 신축을 매수하겠다 하신 분들은 10점, 10평의 낡은 걸 매수하겠다는 분 5점입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대지지분이 커야지만 무조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재개발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작더라도 더 깨끗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이 더 가치가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 부동산을 가셔도 그렇고 실제로 가격 상승폭을 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지지분 자체가 이게 일단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관리처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구축은 건물에 대한 가치는 산정을 안 해주고요, 신축은 일단 산정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새거를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는 다 새거 위주로 많이 나가고 또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찾게 되니까 전세가나 월세, 매매가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갭 투자,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실제적인 수익률이 높은 게 신축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건축 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지역은 생겨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그런 부동산들은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더 이상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가치가 있고 또 실거주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몸테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 걸 또 찾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신축의 가치가 훨씬 높은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대지집은 10평도 물론 좋지만 대지분 작더라도 더 깨끗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전세가도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곳들이 조금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10-1은 10점, 10-2는 5점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죠. 10개의 문항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100점 만점에서 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액 투자 자가진단 결과, 여러분들이 채점했을 때 70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인드도 그렇고 최소한의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자체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의 문제는 소위 말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점 미만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거나 조금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부를 좀 하시고 좀 더 경험을 쌓으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70점 미만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70점에서 90점 정도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결정 내리기 전에 한번 상담을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시고 먼저 알아보고 해당 지역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 하시면 해당 지역을 먼저 돌아보시고 나서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지 괜찮은지 이런 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90점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 당하거나 큰 문제가 되는 부동산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초보자는 탈출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처음 시도해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이라서 좀 많이 미흡했을 겁니다. 다음에는 초보자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숙련자용, 진짜 실제 전문가라고 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가진단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나 구독 꼭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저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